안녕하세요, 솔로맨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그 글을 좀 올려드렸는데 간단하게 지금 제가 이 이스라엘하고 유대 금융 세력하고 유대인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누가 건국을 했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건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유럽 각지에 흩어져서 유럽 현지화된 유대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유럽에 현지화된 유대인들이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이 패망 이후에 그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넘어와서 국가를 세운 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으로 건너간 유대인들이 있겠죠. 크게 유대 세력들이 세 가지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는 금융 세력이 있고요. 하나는 정치 로비스트들 그룹들이 있고요. 또 하나 그 정치 로비스트들이 말하자면 이 시오니스트들입니다. 시오니스트들. 이스라엘 국가주의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 종교를 신봉하는 유대 종교주의자가 있어요. 유대교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마치 이슬람 그 경전 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룹처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교 종교를 전통을 중요시하는 순수 유대인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 성경에 보면 사마리안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마리안이라는 이 유대인의 일족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들과 기타 이민족들 간의 혼혈이 이루어진 그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일컫고요.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교 신앙을 신봉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죠. 혼혈된 민족들이 유럽 내에 건너가서 또 혼혈이 된 거죠. 유럽인들하고. 그죠? 그렇죠. 이 시오니스트들은 유대교 종교를 중시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국가주의자예요. 지금 벤자민 네타냐후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유대 금융 세력 및 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 그 종교 지상주의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대 금융 세력들에 속한 게 아니고요. 트럼프는 시오니스트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주의자 벤자민 네타냐후 요 그룹과 그 연관이 돼 있고요. 그 트럼프가 이 사돈을 맺은 그러니까 그 큰 사위죠. 쿠시너 이 그 이방카 큰딸 이방카 남편이죠. 이 쿠시너는 그 부동산 업자이기도 하지만은 유대 금융 세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시오니스트들, 그 유대인들 그 정치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크게 유대 금융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유대 그 정치 커뮤니티 세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그룹이 동일시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유대 금융 세력들은 유대교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독교화 돼 버렸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명목상 유대 전통을 계승한 유대 금융을 계승한 유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현지화된 그러니까 과거에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 민족이 그 북방에서 건너왔을 때 북방 단계에서 한반도를 건너 와가지고 변질이 돼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내의 그 유대 금융 세력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골드만삭스를 위시한 그 로스차일드가의 분파가 미국의 지부를 만든 게 골드만삭스고요. 그 골드만삭스를 위시한 유대 금융 세력들이 있어요. JP 모건은 유대 금융은 아니지만 유대 금융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 금융도 미국 내에서 크게 두 부류로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앵글로색슨 자본과 유대 금융이 결합해서 나온 형태, 제휴를 한 한 분파가 그게 이제 대형 은행들, 월가 은행가 사람들이고요. JP 모건을 위시한 나머지 그 정통 로스차일드가의 지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영국 로스차일드가의 그 지배권이 살아있고 그 라인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가 바로 이제 골드만삭스예요. 그 골드만삭스가 물론 골드만삭스도 은행입니다. 은행이지만은 투자 자산운용사를 더 크게 불려가지고 지금은 그 은행이라기보다는 종합 투자회사로 이제 이미지가 굳어져 있죠. 네, 이런 그
이 월가 내에서도 크게 두 부류로 큰 덩어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JP 모건을 위시한 은행 세력들과 또 하나는 비은행 그 자산운용사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 자산운용사 그룹에 그 골드만삭스를 넣긴 하죠. 골드만삭스가 예전에는 은행 세력군으로 포함을 했었는데 이 JP 모건한테 밀려났어요. 세력이. 그러니까 이 미국 대형 은행 자리 1위를 JP 모건이 이제 뺏어가니까 처음에는 원래 JP 모건이었다가 그 다음에 유럽에서 로스차일드 들어와서 그 골드만삭스를 만들어서 골드만삭스가 2차 대전 직후까지는 또 1위를 쟁취를 했다가 다시 또 이 1900 베트남전 이후로 다시 또 JP 모건이 다시 헤게모니를 쥐게 된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월스트리트에는 금융 세력들은 두 세력이 존재한다. 대형 은행 세력들과 그 다음에 그 로스차일드 지부의 골드만삭스를 얘기하는 그 투자회사 계열의 그 유대 금융 세력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은 유대 금융이 지배하는 나라이고요. 아직도 영국 로스차일드를 종가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 영국 로스차일드 그 금융 가문은 영국에서 귀족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세습 귀족입니다. 세습 귀족이고 영국 왕실을 주군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국 왕실이 미국 대통령보다 유대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 경제 금융 세력으로 봤을 때는 최고 종가가 바로 영국 왕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국은 그래서 미국 트럼프나 미국 대통령이 대대로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면은 영국을 제일 먼저 순방국 1순위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 왕실이 충성서약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유대금융 세력들에게 충성서약을 하러 영국 런던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영국을 갔다가 뉴스상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막 겁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유대 금융 세력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트럼프도 그 유대인들이 뒷배경인데 왜 유대 금융 세력이 저렇게 좀 삐딱하게 나갈까? 네, 바로 그 자기가 속한 그 커뮤니티가 다른 겁니다. 트럼프는 시오니스트들, 이스라엘 국가주의자들, 정치 커뮤니티의 그 후원을 받고 있는 게 트럼프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그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라고 비난을 하는 실질적인 금융 지배 세력은 바로 영국 로스차일드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대통령 2기 취임을 하고 런던에 초청받아서 갔다 왔잖아요. 찰스 3세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 트럼프가 막 그 엄청나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지고 막 삐딱선 타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트럼프 선거 유세 도중에 그 트럼프 암살하려는 그 저격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영국 로스차일드가 해서 사주한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일부러 죽이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트럼프를 저격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미 풀려났어요. 요것도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숨줄은 유대 금융 세력이 쥐고 있다. 아셨죠? 자, 이제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요 스토리만 유대 권력 이 세력들 얘기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한데, 요 정도만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느냐, 왜? 예. 바로 JP 모건 대형 은행들도 크게 물려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들, 투자회사들, 이 부실 채권에 크게 물려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도.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최대 주주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금리 인하를 원하겠죠. 그래서 월가 은행 세력들 대표들이 그 작년 하반기에 그 제롬 파월을 찾아가 가지고 금리 인하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제롬 파월이 말을 안 들었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은행 세력들도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나 그 제롬 파월은 비유대인이에요. 그죠? 원래 JP 모건 앵글로 섹슨 자본계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 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로 연방준비위원장이 된 우리 케빈 워시가 취임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조지 소로스의 라인이고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는 영국 로스차일드의 하수인입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좀 더 여기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은 우리 카카오톡 그
우리 대화방에 제가 또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문의하시면 제가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별도로 한번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특집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